4번 봅시다. fx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놈의 p가 있고 없고, 이놈의 p가 있고 없고야. 일단 없을 때를 그린 다음에 p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은 절대값이 이쪽 면만 쓰여져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눌게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줄게요. 양수일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p만 제외하고 할게. p는 나중에 p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이랑 4를 지나치는 그래프예요. 0이랑 4를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양수 파트만 신경 쓰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요? 축이 2가 되는 건데 원래 2대2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라는 것은 2대2 파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2,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오케이? p를 제외하고 그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음수인데 0이랑 마이너스 4.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4를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의 대칭인 그래프인데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봐봐. 첫 번째는 이 p가 0이면 0일 때 얘가 원점 대칭이 되느냐라는 건 이게 원점 대칭이냐라는 거잖냐? 그래요?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그대로 나오느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일단 원점 대칭인 그래프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지? 오케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줬더니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원점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건데 이 두 개의 관계가 원점 대칭의 관계에 있습니까?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집어넣어서 비교해 봐도 이게 성립한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맞네요. 이게 이제 원점 대칭에 대한 식이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기함수예요. 그 다음 봅시다. p가 3일 때 실근의 합은 8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거 그래프 봐봐. 딱 보면 이제 p가 이제 p의 값이 이게 3이야. 그지? 그러면 3일 때의 근을 체크해 볼 건데 그러면은 x축이 지금 이렇게 있겠잖냐? x축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근의 만나는 교점이 x좌표가 실근이니까 이 두 근의 합은 이거의 2배.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은 아무리 더해도 이거 음수값이지 않냐? 그렇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더해도 얘를 음수값인데 4에서 어떤 음수값 더해가지고 8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방정식 이거의 실근의 최대값은 3개다. 맞지? 그러면은 p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갔다,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갔다 올라갔다 할 건데, 최고로 많이 만나는 개수는 이렇게 3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어느 경우까지 기억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실근이 2개일 때 p의 값은 뭐이다 라는 것도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뭐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거나 4만큼 평행이동해야지. 그지? 실근이 2개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그래요? 너희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5번 보자. x축 위의 점 A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B예요. x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라는 거예요. 그때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하여 A, B를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했을 때 이 경로의 길이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Y축 대칭에 대한 그래프인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나한테 마이너스 1부터 오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따질 건데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따질 거예요. 그런데 X축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함수 그래프, 이 그래프 위에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럴 때 최단거리 구해주세요.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이 길이의 합의 최단거리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줄 건데 한 점을 고정시켜서 처리할까? 아니,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그냥 놓읍시다. A, 0이에요. 이 점의 좌표를 B, E-B의 제곱이라고 놓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거리는 A 플러스 B, A에서부터 어떤 점, 이 H라고 놓을까요? 수선의 발을 넣은 점이니까 AH 플러스 HB에 대한 길이의 합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에다가 E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A를 고정하든 B를 고정하든 어떤 한 값을 고정한 다음에 결정을 해줘야겠네요. 오케이? 일단은 하나를 고정한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야 이제 절대값에 대한 범위를 나눌 수 있을 거니까. 아니면 이제 일일이 대입해서 처리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까? B에 대한 함수라고 그냥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어. 어떻게?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중호는 어디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A가 B보다 더 작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A의 값이 B보다 더 클 때 이쪽에 있을 때지. 그래프로 봤을 때 A 값이 B보다 더 클 때 이쪽에 있을 때랑 이 B의 값보다 A 값이 더 클 때. 이 A 값이 더 클 때랑 B 값이 더 클 때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A가 B보다 더 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E 플러스 A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9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B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제곱 플러스 4분의 9A인데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9 플러스 A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9 플러스 A를 안 보이냐?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9 플러스 A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았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뭐가 최대값이 나올 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거든. 이때를 한번 봐봤더니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B 플러스 E 마이너스 A예요. 얘를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되네요. 그렇지? 이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지? 미안.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4분의 9 마이너스 A.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돼버리면 얘는 B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9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놈의 최대값은
A의 범위는 B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은 무엇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의 최대값은 무엇이 될 거냐면 1 더하면 4분의 13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을 구해봤더니 얘는 A의 범위가 B보다는 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요. 그렇지?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음수의 값이니까, 감소한 함수니까 언제 최대값 가져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최대값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최대값 4분의 13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네. 그지? 최대값은 어차피 뭐가 되겠습니다?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6번 봐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하고 y는 kx 서로 다른 두 점에서 a, b라고 할 때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오케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해보자. 봐봅시다. 봐보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가 있으면,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때 어떠한 직선을 이렇게 준단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원래 2차 함수 y는 fx랑 y는 gx라는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빼서 새로운 함수로 해석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hx라는 함수를 줘가지고 fx-gx라고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놈의 축은 언제가 되냐면 이 밑에 거의 축. 밑에 거의 축은 뭐가 되냐면 이 만나는 교점을 알파, 베타로 놓는다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축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이제 따질 거냐면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지금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직선에서의 접선을 생각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 두 개의 접선을 생각해 줬어. 그러면 이 접선을 생각해 봤더니 만나는 교점이 생기거든. 그래요? 교점이 생겼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2차 함수는 정확히 대칭적이야. 대칭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잖냐? x축하고 x축이 이제 x축이 이 축하고 수직인 선이잖냐? 떨어진 거리가 똑같단 말이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정확히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값이 되는 거야. 그래? 기울은 정도가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만나는 점은 정확히 대칭인 점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 줄 거냐면 여기서 접선을 긋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 만나는 교점 있잖냐? 이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줄 그림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그래도 받아들입시다. 얘를 좀 바꾸자. 이거를 똑같이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만나는 교점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우리가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잖냐? 그렇지? 근데 얘가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때는 기준이 되는 값을
이것을 기준으로 그대로 그 길이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는 이 밑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생기겠다라는 걸 판단해 줄 수 있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5와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만나는 교점의 중점과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거든. 봐봅시다. 만족시키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할 거야. 구하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거랑 y는 x의 제곱이랑 y는 kx를 연립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때 뭐라고 했냐면 교점의 x좌표가 이 점이 알파고 이 점이 베타거든. 알파고 베타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k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이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함수를 뺄 거야. 이 2차 함수에서 무엇을 빼겠습니다? 직선을 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빼봤더니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뭐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kx를 뺀 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런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를 구하는 거랑 어차피 빼서 이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거니까 어떤 형태를? 여기서 접선을 긋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지. 그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뺀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에요. 그지? 이렇게 됐는데 이 함수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것은 이 알파 베타에서 접선을 구해가지고 이 교점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축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축이 지금 뭐로 좀 드러나요? 2지.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축이 2잖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접선을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넓이를 구해도 되고. 이제 넓이를 이제 거의 다 구해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을 구하는 게 목표냐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야. 이제 2, 어떤 좌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얘를 A, B라고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2, 어떤 좌표라고 넣고 접선을 구해도 상관없는 거고. 오케이?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일단 A, B라고 놔둬볼게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 점을 알파라고 놓고 이 점을 베타라고 놓는데 이놈의 x의 값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게요.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알파,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m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이거랑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 mx 이항을 시켰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mx 마이너스 m 알파인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연립했더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 d가 0이니까 마이너스 4ac 얘가 이제 0이 돼야 돼. 이항식에서 정리해 봤더니 4
4m의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4m의 제곱 m알파 플러스 4예요.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됐네요. m의 제곱 플러스 잠깐만 뭐가 조금 이상하다. 사고 알파고 오케이. 뭔가 조금 이상한데? m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해봅시다.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정리해 봤더니, 8 마이너스 4알파의 m 플러스 20이에요.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잠깐만, 딱 안 떨어지네. 봐봅시다. 2알파, 4알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파. 너무 복잡하다. 알파, 콤마 0을 만족하는 거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봅시다. 얘를 이렇게 바라볼게요.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6번.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을 짓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형태는 만듭시다. 첫 번째는 판별식 t가 0이니까 이 식을 만족해요. 이것을 만족해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알파. 너무 복잡한데? 알파.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접근할까 했는데 너무 복잡하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2알파 4 일단 이거 놔둬봅시다. 마지막에 풀자. 오케이. 먼저 밑에 거 먼저 풀고 봅시다. 오케이. 밑에 거 먼저 봅시다. 7번 먼저 봅시다. 봐봅시다. 직선 L 위에서 움직이는 4점 이렇게 있어요. P, A, C, P, Q. A, C, P, Q. 이렇게 있네. 근데 4점 A, C, P, Q. 이게 이제 4점이 한꺼번에 움직인가 봐. 근데 이제, L 위에서 움직이는 BR. 위쪽에서 움직이는 BR. 이렇게 이제 점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런데 AC의 길이는 4고 AC의 길이는 4 그리고 BC의 길이는 2예요. BC의 길이는 2예요. 그래서 직각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위에 쭉 써져 있네. 그 다음에 두 직각삼각형이 출발하여 오른쪽으로 몇 초 일씩 ABC는 이쪽으로 일씩 이동해요. 그 다음에 PQR은 얘도 일씩 이동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2초부터 3초까지의 겹쳐진 넓이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게 잘 안 보이면 형태를 만들어 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도 일씩 이동하거든. 이 삼각형 ABC라는 이 삼각형이 이동을 할 거예요. 얘가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쭉 할 거야. 근데 지금 1만큼 이동하면 이만큼 이렇게 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속도고 1씩 이동하는 거니까 2초 후니까 2초 후에 어디에 있을 거냐면 A가 지금 Q 위치에 있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C는 이 중점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PQR이라는 이 삼각형 있잖냐? 이 삼각형은 2초 후에 어떻게 있을 거냐면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2초부터 우리가 세는 거니까. 그 다음 T초 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지. 그지? T초 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2초 이후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T초씩 움직였어요. T만큼 움직였고, 얘도, 파란색도 T만큼 움직인 거야. 오호호, 잠깐. T만큼 움직인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봐봅시다. 이 넓이를 조금 움직였을 때 그 모양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번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봐봤더니 우리가 이제 봐봐.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이 형태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냐라는 거지. 이 형태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냐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T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만큼 간 거에서 이 점의 위치만 좀 파악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 거냐면 좌표측을 세워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네. 좌표측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좌표를 생각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장 기본이 되는 좌표를 이렇게 Y축을 세워줘 봤더니 우리가 T초 후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A의 좌표는 원래 0,0이었는데 T초 후에 T만큼, 마이너스 T만큼 이동해 있겠지. 그래요? 이 점의 좌표는 이 A의 좌표, Q의 좌표죠. 이 P의 좌표죠. P의 좌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T,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T, 0이 될 것이고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다 2씩 더해진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T 플러스 2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 줄 거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T초만큼 이동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 점의 좌표. 얘가 T, 0이 되는 거예요. T초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 지금 이 점의 좌표고,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4만큼 뺀 거지. T-4,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T-4,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넓이를 구해 봐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잖냐.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오각형이냐? 오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래요? 오케이?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점의 좌표들을 생각해 봐야지. 이 점의 좌표는 T-4였고, 이 점의 좌표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였어요. 그래? 그러면 어떤 이 사다리꼴에서, 이 사다리꼴 있잖아요. 이 사다리꼴. 사다리꼴에서 이 넓이를 빼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충분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에서 이 넓이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걸로 해결해 볼게요. 그럼 봐봅시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맨 처음에 사다리꼴 넓이, 이 만나는 점을 H라고 할까? 이 점이 뭐냐? 이 점이 C고, 이 점이 Q고, 이 점이 R이에요. 이 점이 B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놈이 사각형 BCQH의 넓이를 구할게요. 이건 너희들이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이변의 길이 안에요. 이변의 길이는 2예요. 2 플러스
이 밑변의 길이를 모르네.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밑변을 이용해서 처리하기보다는 b를 이용해서 빼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 밑변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빼겠습니다. 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전체의 넓이에서. 그러면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체의 넓이에서, 그러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구해주겠네. 이 길이는 이제 뭐가 돼요? 2t-2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이 길이는 2t-2가 되는 거예요.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그러지? 그러면 이 넓이 또한 나와. 이 삼각형의 넓이 또한 나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에 2t-2 곱하기 이거의 절반. 이 길이가 절반이지. 이 길이가 1대2의 비를 유지하고 있잖냐. 그래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t-1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에서 어떤 넓이를 빼주겠다라는 거냐면 이제 아까침에 별별 쳐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떤 넓이를 구해줘야 될 거냐면 이 좌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겠지. 이 좌표. 그지? 이 만나는 점은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만나는 점을 생각해 주기를 봐봅시다. 일단 우리가 어떤 길이를 구할 수 있냐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거든. 그지? 이 길이가 방금 전에 뭐였어요? t-1이었어요. 이 길이가 t-1이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길이도 구해줄 수 있냐면 이 길이도 구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C의 좌표가 t-4고 P의 좌표가 -t니까 이 두 개를 빼준 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2t-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1대1의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길이도 2t-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이를 구해줄 수 있냐면 이 길이도 구해줄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 길이는 무엇이 되냐면 이 길이는 4에서 빼준 거지. 4에서 2t-4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8-2t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이도 알고 지금 어떤 길이도 아냐면 이 길이도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비를 안다면, 이 두 개의 길이비를 안다면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길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5 빼기 4 빼기 t 마이너스. 그러니까 5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이 길이 이제 5 마이너스 t지 않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닮은비를 이용해서 처리해 봤더니 이거랑 이거의 b를 통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아니면 너무 길이 b로만 처리하려면 너무 복잡하면은 결국 어떻게 처리해도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어.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않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t고. 그지?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 너무 복잡하냐? 좀 지우자. 좀 많이 쓴 거를 지우자. 너무 복잡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뭐예요?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t였잖냐? x 플러스 t예요. 오케이? 두 개를 연립해서 무엇을 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놈의 x 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쉽겠다. 오케이? 두 개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가 나오면 이 길이 구해줄 수 있잖냐. CQ의 길이 구해줄 수 있잖냐. 방금 전에 이 길이 구해줬잖냐. 그래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면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서 처리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위에 문제 다시 봐보자. 봅시다. 우리가 결국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를 구해야 되냐면 C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목표잖냐. 그래요? C의 좌표를 구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목표야. 방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봐보자. 이 C의 좌표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뺐을 때의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뺐을 때의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2, B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2, B는 무엇이 이 B,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했더니 교점이 2,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적으로 세워봅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좀 세우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 M의 값을 구해보면 Y는 지금 얘를 이렇게 세웁시다. Y는 X-알파에서의 접선을 세울 거야. 알파. 얘에서의 접선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얘랑 연립하면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X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M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판별식 D를 해봤더니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인데 마이너스 4M 알파 플러스 4예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M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M의 값이 무엇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항시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야. M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지금 이게 딱딱 안 떨어진다. M 지금 다시 합시다. 이 형태가 지금 딱딱 안 떨어지니까 이에서 할게요. A, B에서 할 건데 이 A, B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향 세우고 지금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향 세울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 세울 건데 Y는 M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하고 무엇을 연립할 거냐면 얘랑 연립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연립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연립하게 된다면 무엇이 될 거냐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알파 마이너스 M알파 마이너스 M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잠깐 다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M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M의 제곱 마이너스 4M 알파 플러스 4알파의 제곱은 0이에요. 그래? 그러면 M의 값이 나오는데 M-2 알파의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M은 뭐가 되겠습니다? 2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울기가 2 알파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있잖냐?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 알파에 X-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2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지금 어떻게 놓았냐면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놔뒀잖냐. 알파 베타를 놔두긴 했는데 이 베타는 좀 더 합시다. 이렇게 놓읍시다.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 감마라고 놓을게요. 알파 콤마 감마라고 놓을게. 그러면 감마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그럼 얘를 뭘 정리하려고 하냐면 알파의 제곱은 감마 플러스 1이에요. 대신 대입할게요. 그럼 이 형태가 이렇게 되네요. 2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돼요. 그렇지? 이런 식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이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다. y는 이렇게 세워졌다면 베타에서도 이 점의 좌표를 베타 콤마 델타라고 놔뒀단 말이다. 오케이? 베타 콤마 델타라고 놔뒀단 말이다. 잠깐만 식이 틀렸나 안 틀렸나 한번 확인해 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베타 콤마 델타라고 이렇게 세웠단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타 콤마 델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델타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2라고 세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C의 점을 우리가 이제 C의 점을 A, B라고 놓을 건데 우리가 이 두 직선이 둘 다 뭘 지나요? A, B를 지나고 A, B를 지나요. 그래요? 그럼 식을 한번 적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2 알파 A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되고 2 베타 A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직선을 구해주고 싶냐면 이 점을 지나는 알파 콤마 감마랑 베타 콤마 델타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1차식이잖냐. 1차식인데 알파 콤마 감마랑 베타 콤마 델타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고 싶어요. 2x a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래요? 이 식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4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k가 4였잖냐? 그래요? y는 4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y는 4x예요. y는 이거 정리해 봤더니 y는 2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라는 식인데 얘가 y는 뭐라고? 4x야. a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b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 2, 마이너스 2라고 2, 마이너스 2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2,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었으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볼 수 있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어진 식이 이거야. 이 점에 좌표 있고, 이 점에 좌표 있고, 이 점에 좌표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를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제 아까침처럼 다시 생각해 보자. 무엇을 빼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 넓이를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넓이. 이 넓이를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아니면 좌표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오케이? 얘가 이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근데 알파 베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의 두 근이야. 알파고 베타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이 만나는 교점. 이 중점이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 알아요? x좌표가 2라는 사실을 알잖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생각해 봤더니 이 직선 어디 있어? y는 4x를 생각해 봤더니 이 점 좌표는 2,8을 지나는 점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구해줄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뭘로 놓고? 밑변의 길이라고 놓고. 밑변의 길이가 10이네. 그지? 그리고 이게 높이야. 높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줄 수 있네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베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합은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빼서 생각해 줄까 했는데 그 방법은 다시 한번 내가 해봐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내가 푼 대로 풉시다. 그냥.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주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감마 베타 콤마 델타라고 줬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더니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점을 지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라는 점을 지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잖냐? 그지? 근데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더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어? 알파, 감마랑 베타, 델타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확인해 봤더니 알파, 감마랑 베타, 델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y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지? 여기에다 알파, 감마, 베타, 델타를 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식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식이 이제 뭐가 돼요? 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y는 4x가 되는 거야. y는 4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교점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교점을 통해서 이 중점도 아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문제가 어렵네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긴 해보세요. 알겠지?